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8월 15일은 제73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학교에서 배운 혹은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식으로 광복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그곳에서 정의된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이 1945년 8월 15일이라는 날은 우리만의 날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만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만든 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계사에 기록된 그런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1945년 8월 15일, 바로 그때가 첫 광복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날은 어떤 날인가?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한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 천지에 한반도하고 일본만 있다는 시기지요. 그런데 이 날은 그러면 일본 천황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일본 천황이 그 당시 이 한반도에 있던 우리의 선조들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한 모양이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바로 이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실질적으로 끝난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한 전쟁은, 그것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또 원래 이곳에서 이 지역에 살던 우리 선조들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패배한, 그렇게 항복을 한 바로 그 날입니다. 이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편이다. 그렇게 보면 바른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편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은 태평양 전쟁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는 대동아 전쟁이었던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그것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EU 같은, 유럽연합 같은 좀 약소국이라면 약소국이 될 겁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를 벗어난 국가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이 유니언, 그 조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국제연합 같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쪽 편의 그 전쟁 당사자였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대동아 공영권 쪽에 속하는 국가들 혹은 민족, 종족들은 어떤 곳이었나? 그 중심에 우리의 선조인 조선국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나라라고 해야 하겠죠. 조선국이 있고 그리고 일본 제국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두 나라가 주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종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종족 가운데에는 현재 중국의 종족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약소국 몇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 대동아 공영권과 싸우는 반대편의 전쟁 당사자는 연합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영국, 그리고 나중에 소련 이런 나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측의 그 실질적인 대립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모였는가,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종이 세계를 지배하는, 백인종이 강대국이던 그런 시대에 유색인종이 단결해서 대립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에 들어있는 국가와 인종들은 모두 유색인종이었습니다. 그 중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황인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연합국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백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유색인종 대 백인종의 대결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백인종이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들, 그 연합국들은 이 아시아 지역, 그때 패배한 아시아 지역은 계속 선진국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몇 나라를 빼놓고. 거의 몇 나라라고 하기는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던 대동아 공영권에 있던 모든 종족과 국가들에게 대동아 공영이라는 말을 금지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대동아 전쟁으로 기록되지 못하고 태평양 전쟁으로 바뀌어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국 황인종 대 백인종, 이렇게 크게 말해서 세계적으로 둘로 나뉘어서 대립을 했는데, 이때의 충돌에서 황인종이 패배하고 백인종이 승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연합국이었던 백인종 국가들이 핵심적이고 주축이 되고 거기에 몇몇 나라가 가입이 된 것이 바로 유엔입니다. 이때 유엔이 결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황인종 측의 대동아 공영권 가운데 황인종 측의 주도 세력인 조선국, 우리 선조들의 군주국가 그 조선국, 그리고 일본 제국, 현재 일본국의 그 선조들의 국가, 이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한 날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항복을 하는 데에는 우리는 일본 천황만 항복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 항복 여부를 결정하는 어전회의에 우리의 선조인 조선국의 왕인 이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은은 유엔 그 연합국 측의 전범으로 이름이 올라 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승전국인 그 연합군 측에서 그 연합군 가운데 미군이 이 조선국과 일본 제국의 영토를 점령해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전후 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맡았던 것이죠. 나중에 소련이 여기에 끼어들게 되고 그렇긴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후 처리의 기본은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조선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는 일본 제국의 영토였죠. 이 둘을 다 미군이 점령을 해서 처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조선국에 들어와 보면 국가의 구조가 그렇죠. 상층부가 있고 하층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든지 뭐 헌법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군주국이었던 것이죠.
군주 1인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재는 꼭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국의 상층부에는 조선 왕조와 동일한 왕가, 왕의 집안에서 대대로 왕을 내보내게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당시의 왕은 이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층부에는 조선국의 백성들이 있었죠. 한편 일본 측에는, 일본 제국 쪽에는 살아있는 신인, 일본 천황의 왕가, 역시 왕의 집안이 있었고 그쪽에서도 그 왕의 집안에서 왕을 배출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10여 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런 집안이 있었고 그 집안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조인 조선국의 왕 이은의 집안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은이 일본에 있어서 피지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배자의 그룹에, 그것도 왕가에 들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제국의 하층부에는 신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구조 속에서 미군은 그 중에 양쪽의 상층부를 해체해서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인연합국과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바로 이 상층부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일본 제국이 더 컸고 그쪽에서 일본 천황의 집안 한 집안, 그 직계 집안만 남기고 모조리 평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가들이 다 폐가가 된 것이죠. 조선국의 왕 이은도 마찬가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조선국의 영토인 한반도에는 백성만 남았고 일본 제국의 영토인 일본 열도에는 신민만 남은 것이죠. 물론 일본에는 천황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의 신하들, 그들이 필사적으로 그 천황의 존재를 유지하게 하려고 거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천황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박탈하고,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국가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 이것이 현재의 일본 천황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 인간이 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인간이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일본 천황이라는 존재를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일본 천황과 신민이 있지만 천황은 논외로 해도 좋은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미군은 조선국의 영토인 한반도에 백성들이 주축이 된 국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 결과 나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 국가는 헌법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군은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의 영토인 일본 열도에 신민이 주축이 되는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일본국이고, 그 나라 역시 헌법주의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다.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것은 백인과 유색인, 특히 백인과 황인종의 대결에서 백인종이 승리한 날이다. 1945년 8월 15일은 미군과 조선군이 대결해서 미군이 승리한 날이다. 물론 이 조선군은 일본 제국군과 함께 싸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고 알고 있던 내용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사적 사건이었고 또 세계사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국내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중심에 놓는 그런 역사관으로 써놓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복절이다. 그러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이 광복절은 기쁘기만 한 날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누가 기쁘고 누가 슬펐는가? 그것을 정리해 봅시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왕족과 귀족, 군인,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에게는 1945년 8월 15일은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보통 백성 또는 일본의 일반 신민, 그들에게는 기쁜 날이었겠죠. 단 여기에서 조선의 백성이 다 그렇게 기뻐했는지 일본의 신민이 다 기뻐했는지는 꼭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백인종에게 패배해서 그래서 기쁘지 않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 특히 그러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고 패전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피점령지에 있는 피점령민의 생활로서 그것이 좀 어려웠다 하는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명했던 내용들은 이것은 세계사적 관점이다.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은 그리고 미국의 심기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광복절의 세계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